해가 떠오르며 서서히 밝아지는 사막의 새벽. 지난주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행군을 목격하셨습니다. 고선지는 인간이 넘을 수 없다던 천산산맥을 넘었고 전투 한 번 없이 서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고구려인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캐러반의 낙타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간다. 비단을 실은 상인들, 페르시아 향신료, 중국 도자기, 실크로드. 이 길은 단순한 교역로가 아니었습니다. 7,000km에 달하는 이 길 위로 비단과 향료만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전파되었고 종교가 퍼져나갔고 문명이 충돌했습니다. 지도 위로 무역로가 빛으로 표시된다. 장안에서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를 거쳐 로마로 이어지는 선. 한 필의 비단이 중국에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 가격은 100배가 되었습니다.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것이 바로 제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갑옷 입은 여러 나라 군대들, 서로 대치하는 장면. 8세기 중앙아시아, 수십 개의 나라가 이 길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고구려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기 748에서 750년, 안서사진 절도사 고선지, 서역 20개국 복속, 실크로드 장악. 한 사람이 길을 지배하자 세상이 움직였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평화를 만드는 법입니다. 제1장 길 위의 제국들. 중앙아시아 전체 지도에서 나라별 세력권이 색깔로 구분된다. 8세기 중앙아시아는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동쪽에는 당나라, 남쪽에는 토번, 서쪽에는 아바스 왕조,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 당나라 인구 5천만, 세계 최강대국. 하지만 서역은 너무 멀다. 토번, 고원의 전사들, 기마민족. 남쪽에서 압박, 아바스 왕조. 이슬람 제국 급격히 팽창 중. 서쪽에서 동진, 서역 소국들, 석국, 강국, 대왕국 등 30여 개국. 생존을 위해 매일 편을 바꾼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고선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당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안서도 호부, 고선지의 작전실. 지도 앞에 고선지와 참모들이 모여있다. 장군님, 석국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토번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출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석국이 마음을 바꿨을까? 토번이 뇌물을 줬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멀어서야. 석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당나라는 수천 리 떨어져 있고 토번은 바로 코앞이야. 당연히 토번이 더 무서운 거지.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까워지면 돼. 석국에 주둔군을 배치한다. 1000명이면 충분해. 1000명으로 한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토번은 함부로 못 건드려. 이것이 고선지의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곳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핵심 거점에만 주둔하는 것. 마치 바둑의 요석처럼 꼭 필요한 곳에만 돌을 놓았습니다. 지도 위에 당나라 주둔지가 표시된다. 전략적 요충지마다 깃발이 꽂힌다. 2년 만에 고선지는 20개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대규모 전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2장 고선지의 통치 철학. 서역의 한 도시, 재건 중인 성벽,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고선지가 정복한 도시들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직후인데도 시장이 열렸고 상인들이 웃었습니다. 대왕국의 수도 정복 3일 후 시장 한복판에 고선지가 서 있다. 주민들이 두려운 눈으로 바라본다. 고선지가 큰 소리로 나는 당나라 안서 절도사 고선지다. 주민들 숨죽이며 듣는다. 오늘부터 3가지를 명한다. 첫째, 누구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둘째, 누구도 함부로 빼앗지 않는다. 셋째, 누구든 장사할 수 있다. 주민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든다. 장군님, 그럼 우리는 고선지 평소처럼 살면 된다. 다만 이제부터 이 길은 내가 지킨다. 며칠 후 같은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상인과 당나라 병사가 함께 차를 마신다. 상인, 이상하오. 당신네 군대는 다르오. 당나라 병사, 뭐가? 상인, 보통 군대가 오면 우리는 재산을 숨기고 도망가야 하오. 그런데 당신들은 오히려 장사를 도와주지 않소? 병사, 고 장군님 말씀이 상인이 벌어야 우리도 세금을 받는다고 하셨소? 상인 웃으며 현명한 분이시군. 고선지는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로는 땅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칼보다 질서를, 공포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대왕국 장로들과의 회의. 대왕국 장로, 장군, 우리는 장군이 언제 떠날지 궁금하오. 고선지, 왜 그런가? 장로, 지금까지 온 군대는 모두 약탈하고 떠났어. 당신도? 고선지 고개를 젓는다. 나는 떠나지 않소. 내 부하 500명이 여기 남을 것이오. 장로가 놀라며, 그럼 우리를 감시하려고? 고선지, 아니요. 당신들을 지키려고. 이제부터 이 도시는 당나라의 친구요. 친구는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토? 장로 감동하며, 장군, 정말로? 고선지, 하나만 약속하시오. 실크로드를 막지 마시오. 길이 열려 있으면 모두가 부유해지는 법이오. 이 대화는 서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고선지는 정복자가 아니라 보호자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3장 피 없이 얻은 승리.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줄지어 고선지를 찾아온다. 항복 문서를 바치는 사신들. 748년부터 750년까지 단 2년 동안 15개 나라가 스스로 당나라에 항복했습니다. 고선지가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안서도 호부 접견실. 강국왕이 고선지 앞에 꿇어앉는다. 강국왕, 고 장군, 우리 강국은 당나라의 보호를 청합니다. 고선지, 토번이 위협합니까? 강국왕, 그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장군이 지키는 길에서 장사하고 싶소. 고선지 의외라는 표정. 장사를? 강국왕, 그렇소. 장군이 지나간 곳은 도적이 사라졌소. 상인들이 말하기를 고선지가 있는 길은 안전하다고 하오. 우리 강국은 무역으로 사는 나라여. 안전한 길이 필요하오. 고선지 웃으며, 초토. 하지만 조건이 있소. 강국왕, 무엇이든. 고선지, 당신네 나라를 지나는 상인들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걷지 마시오. 길이 막히면 모두가 손해요. 강국왕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겠소. 이것이 고선지가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는 것. 당나라 편이 되면 돈을 번다. 이보다 강력한 설득은 없었습니다. 고선지 집권 2년간 실크로드의 무역량은 748년 대비 750년에 3배 증가하였고, 서역 20개국 중 무력 정복은 5개국이고 평화적으로 복속한 나라는 무려 15개국이었다. 또한 무력 전쟁에서 병사들의 전사자 수는 일반 전쟁에서는 수만 명에 이르지만 고선지 장군의 전쟁 방식에서는 수백 명에 그쳤다. 역사상 이렇게 적은 피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장악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늙은 상인이 젊은 상인에게 말한다. 내가 40년간 이 길을 다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야. 젊은 상인, 무슨 말씀이신지. 늙은 상인, 안전하다는 거야. 예전엔 10번 오가면 한두 번은 도적을 만났지. 지금은 당나라 깃발만 보면 도적들이 도망가. 젊은 상인,
고선지 장군 덕이라던데요. 늙은 상인 고개를 끄덕이며 고구려인이라지? 나라 잃은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켜주다니 참 이상한 세상이야. 제사장 상인들이 선택한 장수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밝고 활기찬 시장 풍경, 비단, 도자기, 향신료, 보석 등 748년부터 751년까지 약 3년간 실크로드는 역사상 가장 안전했습니다. 이 시기를 상인들은 고선지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르칸트 대시장에서 여러 나라 상인들이 모여 차를 마신다. 아랍 상인, 들었어? 고선지가 돌궐 쪽 도적단을 소탕했다던데. 페르시아 상인, 3,000명이나 되는 도적대를 단 하루 만에 제압했다고 하더군. 중국 상인, 그 장군 무서워. 하지만 우리한텐 천사지. 소그드 상인, 맞소. 세금도 합리적이고 길도 안전하고 이런 시대가 또 올까 싶소. 아랍 상인,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서쪽에서 우리 칼리프가 동진하고 있소. 언젠가는 고선지와 우리 군대가 맞붙을 거요. 상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동쪽의 당나라와 서쪽의 아바스 왕조, 두 거대 제국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고선지 장군에게 참모가 보고 내용을 설명한다. 장군님, 서역 무역 수익 보고서입니다. 작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고선지, 촉군, 참모, 황제 폐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서역에서 올라오는 세금만으로도 군비가 충당된다고 고선지 쓴 웃음 지으며 그래서 더 많이 원하시겠지. 참모,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선지, 조정은 항상 그래. 돈이 보이면 더 원해. 문제는 더 서쪽으로 가면 아랍 제국과 충돌한다는 거야. 고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제5장 서역의 평가, 8세기 아랍어 문서, 페르시아어 기록 그리고 위구르어 비문 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선지에 대한 기록이 중국뿐 아니라 아랍,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랍 연대기에서 아랍의 역사가 알타바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방에 고선지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는 고구려 출신으로 천산산맥을 넘었으며 칼보다 정의를 앞세운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페르시아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지키는 길에서는 상인들이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도적이 사라졌고 불이한 세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인 역사학자의 고선지 장군에 대한 평가. 고선지는 동서양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드문 인물입니다. 보통 정복자는 자기 편에서는 영웅, 적국에서는 악마로 그려지죠. 하지만 고선지는 아랍 기록에서조차 공정한 장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로 원칙을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는 아직도 고선지의 이름이 전해집니다. 정의로운 동방의 장군, 한 고구려인이 실크로드에 남긴 유산입니다. 제6장 커지는 그림자.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50년 서쪽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750년 건국, 수도 바그다드, 이슬람 제국의 황금기, 영토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달했고 인구는 3천만 명이었습니다. 바그다드 궁전에서 새로 등극한 아바스 칼리프가 신하들에게 말한다. 동쪽 끝까지 우리 깃발을 꽂아야 한다. 당나라가 실크로드를 독점하게 둘 수 없다. 하지만 폐하, 그곳에는 고선지라는 자가 있습니다. 천산을 넘은 칼리프, 알고 있다. 고구려 출신이라지. 흥미롭군. 망국의 후예가 얼마나 버틸지 보자. 750년 겨울
고선지에게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랍군 5만이 동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모, 장군님, 적은 5만입니다. 우리는 겨우 3만. 고선지 침착하게. 숫자가 전부는 아니야. 참모. 하지만 고선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지? 고구려 부장. 길을 아는 것? 고선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우리는 이곳에서 3년을 살았어. 모든 샘물, 모든 고갯길을 알아. 적은 처음 와보는 거지. 751년 여름, 두 제국이 마침내 충돌합니다. 장소는 탈라스강.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맞붙는 세계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두 개의 화살표, 동쪽에서 서쪽으로 평창하는 당나라와 서쪽에서 동쪽으로 평창하는 아바스 왕조, 중앙에서 만나는 지점 탈라스강. 고선지는 3년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실크로드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전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선지의 독백. 나는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평화는 때로 전쟁으로만 지킬 수 있다. 고구려는 전쟁으로 멸망했지만 나는 전쟁으로 고구려를 증명하려 한다. 아이러니한 운명이다. 다음 주 제4부 탈라스 전투. 서기 751년 7월 당나라군 3만에 대항하는 아바스 5만의 카를룩 2만 병력. 한 전투가 세계의 운명을 바꿨다. 종이, 화약, 나침반이 서쪽으로 전해진 날, 고선지가 갑옷을 입는다. 검을 든다. 말에 오른다. 길을 지배한 자는 이제 세계와 맞섭니다. 다음 주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그리고 한 고구려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